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나를 스마트하게 충전하다. 행복차지. 오늘 이 편에서는 스마트폰이 아이의 신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당연합니다. 성인이 겪는 신체 문제를 아이들도 동일하게 겪을 수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시력 저하뿐만 아니라 안구 건조증, 손목 터널 증후군, 소음성 난청, 그리고 거북목 증후군, 척추 측만증 등 되게 많죠.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아직 어려서 그 정도의 신체 문제를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자조행동이나 소근육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근육 발달이 중요한 영유아기에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신체 발달을 저해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은 정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스마트폰의 제한적인 손 사용으로 손 조작 능력이 발달해야 할 시기에 방해를 받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 노출이 높을수록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대근육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식습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영유아기 때에는 신체 발달에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스마트폰 사용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스마트폰을 일찍 다룰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현재 만 2세 이하의 영유아기에 있어 스마트폰 사용이 교육이나 발달상에 이득이 된다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미디어 매체는 잠재적인 건강과 발달상에 역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유아동 자녀의 양육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안 보여주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스마트폰 없이 아이랑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굉장히 버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러한 놀이 방법 몇 가지만 알고 있어도 아이랑 단순히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내 인생에 기억에 남는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 대체할 수 있는 놀이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주제에 맞춰 신체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놀이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 피하기 놀이. 이 놀이는 의자나 선풍기 같이 조금 큰 물건이나 단단한 동화책을 장애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장애물을 거실 곳곳에 좀 넓은 바닥 곳곳에 배치한 뒤에 아이가 요리조리 피해서 도착 지점에 도착하는 놀이입니다. 수행 수준에 따라서 장애물의 종류나 간격, 또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거리 등으로 놀이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장애물로 할지 아이랑 함께 상의해보고 장애물을 직접 배치하고 또 피해가면서 신체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두 번째, 의자 터널 놀이. 이 놀이는 의자 밑으로 기어서 지나가는 놀이인데요. 한 3개에서 4개의 의자를 두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것도 수행 수준에 따라서 의자 개수나 배치를 조절하시면 되고 의자 위에 담요나 이불을 덮어서 난이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몸이 커서 기어가기 어려우니 대신 인형을 부모님으로 지칭해서 움직이셔도 됩니다. 이 인형이 엄마야. 엄마 인형이랑 땡땡이랑 같이 이 의자 터널을 지나가 보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사물을 활용한 신체 놀이는 다칠 수 있으니 놀이 전에 사물의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규칙을 정해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림보 놀이. 이 놀이는 막대나 줄로 기준선을 만든 뒤 상체를 뒤로 젖혀서 기준선 아래로 지나가는 놀이이죠. 만약 아이가 어려워할 경우에는 상체를 앞으로 숙여도 좋습니다. 저는 이 놀이를 할 때 기준선을 제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 아이의 신체 부위를 지정해서 진행합니다. 1번은 땡땡이 머리, 2번은 땡땡이 눈썹, 3번은 땡땡이 눈 이런 식으로 허리까지 진행을 하고 평소에 아이가 헷갈려 하거나 잘 모르는 신체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를 더 강조하며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땡땡이 팔꿈치에서 시작해볼까? 팔꿈치 높이에서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신체 발달은 물론이고 신체 부위 인식에도 되게 좋은 놀이입니다. 네 번째,
책 돌다리 놀이. 이 놀이는 책을 돌다리처럼 간격을 두고 놓아 건너가는 놀이입니다. 책이 잘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위에서 하셔야 하며 아이가 홀로 균형 잡기 어려워할 경우에 한 손 혹은 한 손가락만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책의 개수나 두께에 따라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고요. 또 책 표지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 빨간색이 있는 책만 밟아보자. 혹은 우리 동물책만 밟아보자. 혹은 우리 자동차 책만 밟아보자. 이렇게 인지 발달까지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고무줄 낚시놀이. 이 놀이는 물 위에 고무줄을 둥둥 뜨게 한 뒤에 나무젓가락이나 포크 등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고무줄을 낚아 올리는 놀이입니다. 고무줄이 작을수록 아이가 다루기 힘든 도구일수록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또 집에 스포이드가 있다면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물감을 떨어뜨리는 활동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색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소근육 발달과 동시에 색인지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스마트폰이 아이의 신체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스마트폰 대체 놀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폰이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스마트폰 대체 사회성 놀이에 대해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